이 동영상은 좀 깁니다. 그냥 아무 소리입니다. 주식 이야기가 아니라 하는 거. 관심 있는 분만 들어보세요. 음, 제가 어릴 때부터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이제, 위에 선생이 없었지, 모델이 없었단 말이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특히 엄마가, 우리 어머님이, 일제시대 때 대학을 나오신 분이었거든. 고등학교 이런 걸 하시노니까 책을 많이 이제 읽게 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 정도씩 책을 갖다 주셔서, 그래 그땐 텔레비도 없고 이라, 어머님이 저를 거의 40살 대가 놓으셨어요. 그러고 이제 저한테 공부해라는 이야기들을 안 하시고 책을 많이 읽게 해주셔서, 그래서 턴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책을 무지 좋아했다기보다는 좀 당연한 거가 돼버렸지. 그냥 있으면 읽고 그래 했습니다. 책을 참 많이 읽었죠. 그래서 집에 불이 한번 났는데, 그때 불 나고 나가 책이 불에 많이 타가 다 갖다 버리고 나가도 아직도 책장의 한 면을 거의 한 수백 건이 채우고 있어요. 어릴 때 아가야 때부터 읽던 책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 왜 그러냐면은, 예전 그 책이 오래 살아남으려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오래 못 살아남죠. 예를 들어서 1950년도에는 그 법칙이 맞았는데 1970년대가 틀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책이 오래 못 살아남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하죠. 그래서 저는 책을 바라볼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들에 대한 어떤 거를 배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진지하고 많이 읽죠.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삼국지를 한 1000번 이상 읽었거든. 아마 더 읽었지 싶어. 어릴 때 할 일이 없으니까, 제가 형제가 없다 보니까 벽 보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책을 계속 읽는 거야. 또 읽고 또 읽고. 우리 클 때는 TV도 없었어요. 그래 저는 SF 소설도 많이 읽었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많이 읽고, 삼국지는 한 1000번 넘게 읽었는 것 같아요. 삼국지는 읽으면서 왜 1000번을 읽게 됐노, 이상을 읽게 됐노 하면은, 좋은 책은 특징이 뭐냐면 읽을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하고 두 번째 읽을 때하고 세 번째 읽을 때하고 또 내가 나이가 좀 들어서 읽을 때하고 점점 달라져. 그런 책을 나는 좋은 책이라 생각하거든. 처음에 토인비 자서전을, 아놀드 토인비 있죠. 그분 자서전을 읽을 때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잘 모르겠더라고. 너무 힘들어. 옛날 책들은 직독직역을 했기 때문에, 직독직역이 뭐가 하면 그냥 그 언어를 그대로 옮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같은 경우에도 읽어보면은, 요즘은 그 명상록을 쉽게 써놨던데 그 원본으로 번역했는 게 있어요. 옛날엔 그런 식으로 나왔거든. 그러면은 말이 막 끊겨요. 너무 힘들어. 왜 그렇게 하면 그 라틴어 같은 것들을 번역을 해 놓으니까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가면, 아놀드 토인비 책을 제가 40이 넘고 읽어보니까 다 이해하겠더라고. 그분의 자서전을. 그전에는 그 내용이 뭔지를 참 알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었어. 내가 그 책을 읽는데, 어떤 책들은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파스칼이 쓴 팡색하는 책도 읽어보면 그건 좀 쉬워요. 이까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좋은 책은 무슨 말인지 잘 좀 어렵던,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책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왜 읽을 때마다 책이 달라질까? 왜 특히 삼국지는 그랬어요. 저는 완전 전집을 읽어봤거든. 한문도 무지 나오지.
내 능력이 안 됐는 거라 그거를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능력이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읽어보니까 그 융의 책이 있어. 융은 그 부처님을 연구했는 분인데 그분 책은 읽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도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아직 제의 어떤 사고의 힘이나 그런 것들이 거기 도달 못했는 거지. 제 한계를 알죠. 이거 아시겠어요? 이야기 잠깐 길어졌는데 저는 책을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 다만 책 중에 돈 버는 방법 있다고 책 전에 안 읽는다 하는 거 그런 거는 한 10년 지나면 없죠. 그런 책은 책이 아닙니다. 저는 읽으면서 계속 깊이가 있고 나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 책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 워렌 버핏이 썼는 스노우볼 하는 책이 있어요. 스노우볼. 그 워렌 버핏이 썼는 게 아닙니다. 워렌 버핏은 그 책 자서전 쓰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그분은 본인의 책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잘 없어요. 그리고 공짜로 어떤 기법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가 봐. 그래서 기법에 대한 책들도 거의 없어요. 워렌 버핏은 책을 안 쓰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돈 내고 와가 배워라 이런 측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스노우볼을 2번 정도 읽었는데 그 이거는 왜 읽다가 그렇게 2번 읽고 치안나면 특별한 그러니까 그 워렌 버핏이 직접 했다기보다는 인터뷰를 통해서 그 책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말을 본인이 썼는 책이 아니다 말이지. 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리고 조금 간접적인 느낌들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워렌 버핏이 어릴 때부터가 나오는데 이분이 그 초딩 나이지 싶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오래돼 갖고 그 골프장에서 그 골프 공을 그 뭐냐 치면은 저수지에 빠질까 이가. 그리고 거기를 헤엄쳐가 들어가 갖고 저수지가 이거 웅덩이지. 거기에 있는 그 뭡니까 그 오래된 그 골프 공들을 세척을 해갖고 팔거든요. 그 저는 그런 짓을 초등학생 때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짓을 벌써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워렌 버핏이 말입니다. 그 골프공 세척을 해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들을 초등학교 때 이미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저는 워렌 버핏을 바라보면서 이건 내하고 좀 다르구나. 저는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미 경제에 대한 그 집안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주식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좀 됐고 이런 어떤 경제에 대해서 그 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버지도 사업하시던 분이었거든. 그래서 돈에 대해서 좀 빨리 눈을 떴는 분이다. 언제부터? 초등학생부터. 이까지 아시겠어요? 그러고 워렌 버핏이 많은 투자들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 60살까지 50, 뭐 62 안팎까지는 돈을 크게 못 벌었어요. 그분이 폭발적으로 돈을 번 게 50이 훨씬 넘어가가 60대에 벌었는 거거든. 그러고 지금까지 벌었는 게 그만큼 돼. 그런데 그분 인생에 그전에도 주식 투자는 계속 했지. 근데 그분이 한 60, 50, 한 60이라 할게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60살까지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겠습니까? 진짜 많이 노력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초딩 때 그 뭐고 웅덩이에서 골프공을 세척해가 팔 정신이면 돈이 되는 거는 거의 목숨을 건다 이래 보이거든. 그런 분이 60살까지 돈을 그래 많이 벌었는 건 아니라고. 왜 그랬을까를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면은 산만은 한데 굉장히 그 뭡니까 그 모든 사람이 하던 걸 다 하고 하시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이제 많은 지금 초보분들이 지금 시행착오 하고 있는 그것도 다 해보시는 거라. 그러고 찰리 먼거라는 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찰리 먼거를 만나고 언제 만났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해서 확립이 된 건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뭐고 하면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뭐고 하면은
찰리 먼거를 만나기 전에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를 만나고 나서의 워렌 버핏이 달라진다는 거지. 찰리 먼거는 어떻게 보면은 동업자지만 워렌 버핏에게는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 대한 개념들이 명확히 확립된 게 찰리 먼거 때문이거든. 찰리 먼거가 이 장기 투자의 트레이닝을 하는 것들을 워렌 버핏에게 보여줬고, 중요한 거는 뭐고 하면 워렌 버핏이 안 받아들여 버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놀랍게도 워렌 버핏이 그 방식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까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모였던 거는 50대야. 그래, 이제 그 전에 많은 투자들을 하실 때 많은 시행착오들을 했겠지. 여기 지금 그 초보분들이 하시는 그 많은 것들을 다 하셨으리라고 봐. 안 했겠습니까, 설마? 다 해보니까 돈이 안 되는구나, 많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 거야. 아마 터니아는 이런 단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실 거라, 이까지 아시겠어요? 나를 만났으면 그런 투자 하지 말라고 머럭하리라고 봐. 그러고 또 놀라운 거는 50살 후반인 중후반에서 찰리 먼거를 만났을 때 뭡니까, 바꿀 수 있는 거, 그때는 바꾼다 하는 게 참 어렵거든. 여기 들어오시는 유튜브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연세가 있으시면 절대 안 바꿀라 해요, 내가 대화를 해보면. 그런데 50 중후반에서 60 그 안팎에 그걸 바꿔냈다 하는 게 대단하시는 거라. 근데 제가 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어에 보면은 그 변화라는 것들이 돈에 대한 집념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봅니다. 집념, 첫 번째 돈 벌고자 하는 의지, 웅덩이에 잠수를 해가 골프공을 주워내가 세척을 해가 팔 그 기억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강렬한 의지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하면 합리적인 거라. 아, 이게 돈이 더 되는 거라는 걸 느꼈을 때 빨리 본인을 변화시키는 거라. 이까지 알겠습니까? 워렌 버핏은 손절도 합니다. 그때 보니까 코로나 때 손절을 왕창 하시더라고. 나는 저때 파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하더라고. 간혹 실수도 하죠. 이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라는 개념들이 후반부에 생겼는 게 워렌 버핏이시라고. 그러고 지금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항공사 주식을 갖고 있고, 또 코카콜라 주식을 갖고 있죠. 애플 주식은 어떻게 가져갔나 하면은 원래 애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IT 들어가는 거 싫어하거든. 턴더 영어로 된 이름 스킨 종목을 되게 싫어해요. 좀 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 주식을 어떻게 했나 하면은 손자가 휴대폰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애플 투자를 결정했는 거라. 아주 개인적인 이유로 투자를 결정했는 거지. 그 전까지는 애플이 아무리 많이 오른다 해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게라, 본인이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남 이야기를 잘 안 들으시는 거라. 찰리 먼거 같이 가치가 명확하다고 판단이 드는 이야기는 듣지만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력하게 변화를 하는 건데, 이거 아시겠어요? 이게 조금 불안불안하고 명확한 확신들이 안 되면 절대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또 어떤 변화를 하거나 주식을 사거나 그런 짓을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까지 아시겠죠? 아따야, 열이 떠오르락하네. 그래, 각사라고 한마디를 드릴게요. 턴 같은 경우에 워렌 버핏 방식을 한때 하려고 든 적이 있어요. 근데 워렌 버핏 방식은 돈이 많아야 돼. 그리고 특히 현금이 많아야 돼요. 한 몇억이나 몇십억을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한 2년이든 5년이든 그냥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돈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평생 살면서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 방식을 내하고는 안 맞구나 이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워렌 버핏의 방식들을 매크로하게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투자할 때는 그 방식들을 잘 못 따라가요. 그렇지만은 결정적일 때는 워렌 버핏의 방식들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언제? 코로나 같을 때. 그때 워렌 버핏은 손절을 하시는데 저는 주식을 샀죠.
좀 반대로 갔어. 어쨌든 간에 워렌 버핏의 말을 가지고 워렌 버핏이 하는 거와 반대로 투자를 한 적은 있었어요. 이까지 아시겠어요? 언제 박살이 나니까 이때 사야지 언제 사야 되나 이래가 나는 샀다는 거지. 자, 그러면 각설하고 한마디를 드릴게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념이 있었다. 웅덩이에서 골프공을 세척해서 돈이 되는 거를 하겠다는 생각을 초딩 때부터 했다. 그리고 아주 오랜 동안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이다. 아마 테크닉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테크닉이나 턴이 하는 테크닉조차 다 이해를 하시고 있고, 그 중에서 본인이 찰리 먼거의 이야기를 받아들임으로써 가장 본인에게 적합하고 돈 벌기 좋은 방법을 택했는 겁니다. 그래서 턴이 워렌 버핏의 방식을 따라간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까지 알아들으시겠죠. 다만 워렌 버핏은 많은 방식들을 이해를 하면서도 남 방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고유의 본인 방식을 찾아냈다 하는 거. 이까지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하고 통찰을 잘 하시는 거거든. 주로 하시는 말이 이거지. 나는 내일 일은 모르지만 10년 전에 일할 걸 알아. 이겁니다. 이분들이 옛날에 그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투자자들이 모임이 있었는데, 지금 하는 그 투자자들입니다. 요번에 오마하가 거기에 모였던 투자자들하고 뭐라 하면, 우리가 10년간 무인도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사놓고 10년간 무인도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주식은 뭘까를 주식 선택의 기준으로 보는 거라. 우리가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주식 매매를 안 해요. 그러고 무인도에 갇혀. 그럴 때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걸까? 그런 기준에서 주식을 찾거든. 이까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워렌 버핏을 꼭 따라하라는 건 아닌데 무모해지시면 안 된다. 워렌 버핏이라고 그 많은 단타 기법이나 그런 것들을 몰라 그렇겠어요. 주식을 40년 이상 50년 가까이 하신, 더 됐네. 한 80년 했나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 하셨던 분조차 나는 내일 일을 모른다 하는데, 그분도 모른다 하는데, 이래 나는 4월달 되면 뭐 어떻게 되고 5월달 되면 어떻게 되고 그래 아는 분도 유튜브에 많아. 그러고 어떤 기법들을 막 찾으려고 하고 그래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스노우볼이라는 책을 한번 사보시고, 근데 그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크고 비싸고 막 그래요. 하드 페이지로 돼 있거든. 커플이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현대인이 읽기는 어렵죠. 요즘 현대인들은 돈 벌기 쉬운 방법 이래가 금방금방 뭐가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많다 하는 거. 마치 워렌 버핏의 그 주식 투자 방법하고 비슷하지. 스노볼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눈덩이를 쪼맨한 걸 굴리가 점점 크게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스노볼이야. 스노볼을 잘 생각하면 주식 투자의 어떤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눈덩이가 조그만했는데 또 좀 더 커지고 그걸 슬슬 굴리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커진다가 주식을 하는데 핵심인 거라. 근데 돈을 잃고 기다린다고 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눈덩이를 조금씩 해서 꼭 워렌 버핏의 스노우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스노우볼을 가지시고 그 스노우볼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큰 눈덩어리가 되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는 제가 오늘 컨디션 떨어지고 해서 주식 지금 단타를 잠시 정지하고 있어서 한번 여담으로 올려보는 겁니다. 재미나게 하지. 재미있으셨나 몰라요. 그냥 재미로 들으셨기를 바라야 끝.